여러분, 부동산 정책의 대혼란은 주말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마다 전화반이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지금까지 계약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심지어 말입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전화를 안 받다가 요즘은 또 반대로 집주인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임대차 2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집주인 입장에서 빨리 통보를 해서 나 전세계약 내지는 월세계약 연장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받으면 내가 통보를 받았으니까 혹시라도 불리해질까 봐 안 받았고요. 반대로 지금은 임대차 2법이 지금 전월세 상한제 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지난 7월 31일부터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입자들이 지금까지 계약한 거 다시 물어달라고 할까 봐. 물어달라고 할까 봐. 이미 계약이 7월 31일 이전에 계약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전에 계약한 게. 이것도 상한제 5% 미만에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계약서 쓰자는 게 지금 세입자들의 입장이잖아요. 반면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미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다 쓰고 돈에 쓸 용처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불법이거든요. 어쨌든 법대로 하면요. 법대로 하면 불법인데,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잘못하면 진짜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입법 자체가, 특히 전월세 상한제라는 5% 미만의 인상이라는 이 입법 자체가 말입니다. 전세 시장을 더 흔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더 흔들어 버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국의 평균을 보니까 임대료가 평균 5%가 안 오르더라 이거예요. 평균 5%가 안 오르더라. 몇몇 강남 몇몇이나 지방자치단체 몇몇은 5%가 오르지만 대부분 5% 미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 법이 도입이 딱 되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곳들도 아니야, 우리 더 올려야 돼, 5% 올려도 된대, 5% 올려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5%도 안 올렸는데 오히려 내려가는 쪽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집주인도 내가 살 테니 방 빼 하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현실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오히려 무주택자나 전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도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감정원이면 정부 기관이잖아요. 거기에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전세가를 보면요, 서울 강남구가 6.7%, 서초구가 5.8%, 송파구가 5.0%였습니다. 법정 상한선인 5% 넘어섰죠. 하지만 같은 기간에 보면요, 중랑구는 0.5%고요. 서대문구는 1.2%고요. 중구는 1.4%, 도봉구도 1.4%예요. 노원구도 1.3%입니다. 결국 전세가 급등은 서울 강남권에서만 한정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1.5%에 불과합니다. 1.5%. 2년 동안 1.5%예요. 2년 동안 1.5%였는데 지금 뭐 5%로 올려야 돼. 뭐 안 올리는 사람들도요, 이제 5%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 올랐는데 지금 오히려 더 올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자,
이게 말입니다. 2년 동안 전세가를 보면 2년 동안 전세가예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말입니다. 지자체별로 보면요. 전세가 상승률이 5% 넘는 곳은 굉장히 적다. 양천구 4%로 가장 높았고요. 예, 송파구 3.9%, 서초구 2.9%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가 2년 동안을 봐서는 하나도 없다. 강동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4.6%. 서대문구 마이너스 1.3%, 도봉구 마이너스 0.5%. 전세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그런데 뭐 정부가 그렇게 올려놨으니 예, 이제는 내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게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만. 전국이 똑같습니다. 전국이. 10% 이상 오른 곳은 몇 곳 안 됩니다. 몇 곳. 몇 곳 안 됩니다. 겨우 3곳이에요. 전국에서 말입니다. 경기 하남, 대전 중서구. 예, 5% 10% 오른 곳 8곳입니다. 대구 달성, 예, 수원 영통 0%에 5%가 71곳이에요. 다. 예, 0% 미만도 105곳이나 됩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를 가지고 지금 평가한 거예요. 전국 지자체를 가지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대로 올라온 곳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 그런데 전월세 상한제를 실행을 하니까 오히려 더 올랐다. 더 올랐다. 이제는요, 여러분, 착한 아까 집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착한 집주인도 무조건 5% 올리는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5%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요, 지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고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지자체장 입장에서요. 예, 민선지자체장 입장에서 아니 송파구는 5% 올려준다는데 우리 도봉구는 왜 1%밖에 안 올려?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표를 생각해야 되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1%가 아니라 아주 중간선 세입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한 2.5%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집값 가지고 계속 말썽에 싸움에 이거 장난 아닐 겁니다. 장난 아닐 거예요. 지자체한테 맡겨놓는 자체가 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자체로까지 넘어갔다는 자체가 갈등의 불씨를 계속 안고 있다. 이런 게. 갈등의 불씨를 계속 안고 있다. 이게 5%라는 게 여러분, 5%라는 게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그 상승이고요. 어떤 데는 굉장히 적은 상승이에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구 입장에서는 적은 상승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나머지 강북구라든가 혹은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자체가 역설을 그대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요, 정부가 자초한 거예요. 정부가 자초한 거.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법안이라는 게 말입니다. 법안이라는 게 진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법안은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흘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정광석화처럼 법을 만들어서 그것도 통과시켜서 시행까지 한다는 것은요,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상황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 상황이. 예. 옛날에 왕권 시대에는, 왕조 시대에는 왕이 한마디면 바로 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흘 만에 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왕조 시대인가요 지금? 법이라는 것은요, 국민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고요.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법사위에서 또 심사숙고, 국회에서도요, 표결을 하면서도 심사숙고예요. 자유발언을 하면서 뭔가 나한테 법에 도움되는 대로 표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안이 국회 통과돼서 대통령에게 가면 재가 기간이 15일입니다. 더 심사숙고해야지요. 그걸 막 하루 만에 그냥 도장 꽝 찍어줘서 공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관보에다가.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관보에 게재하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임시국무회의도 좀 웃기는 이야기였고요. 정오가 아닌 호혜로 발행했잖아요. 신문처럼 호혜로 발행해갖고 관보에 게재해서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전 두고두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아마 이 이야기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아마 회자될 겁니다. 저는 참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너무 저는 못된 짓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